안녕하세요. 용왕이 버린 낚시꾼 용버낚시입니다. 오늘은 크레만사의 A9 베이트리를 분해 및 구리스 도포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매하고 문어낚시를 2회 정도 출조했었는데 내부에 구리스가 부족한 것 같아 오늘 분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십자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분해를 해볼 거고요. 우선 핸들과 연결된 나사 부분을 먼저 분해해 보겠습니다. 나사는 생각보다 그렇게 꽉 조여 있진 않았고요. 분해 후에 보시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잘 모셔두고요. 자, 다음에 핸들 너트 부분을 분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핸들 너트는 집에서 다 가지고 계신 핸들 공구를 이용해서 분해를 하려고 합니다. 살짝 한번 돌려주고 저는 핸들 분해할 때마다 핸들 항상 헷갈려서 방향을 저렇게 펜으로 표기해 놓는 버릇이 있습니다. 안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짝 풀어주고요. 손으로 살살 돌려주면 너트가 나오게 됩니다. 옆에 두고요. 그리고 핸들을 보통 분해하려고 하는데 안 빠져서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일반 시마노나 다이와릴과는 다르게 부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마 핸들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저는 부품을 추가해 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나사 구멍이 생각보다 작아서 살살 돌려주니 살살 풀리더라고요. 안에 쇠판 같은 게 있는데 요건 되게 작으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핀셋으로 살짝 건드려 주셔서 뽑는 게 좋습니다. 나사를 빼고 안 나와서 핀셋으로 지금 분해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그맣죠? 옆에 두고요. 그리온이 핸들이 싹 빠진, 안에 와셔 하나 있고요. 저는 와셔를 빼지 않고 그대로 저렇게 둡니다. 그 다음에 스타드랙 부분을 이제 풀어야겠죠? 스타드랙을 풀다 보니까 드랙 소리가 좀 이상해서 이러다 뭔가 고장 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멈칫하고 다시 원래대로 감은 다음에 살살 돌려주니까 부드럽게 빠지네요. 항상 저 스타드랙을 풀을 때는 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저 막대기, 쇠로 된 막대와 너무 세게 방향이 맞지 않게 하면 그 나사랑 이제 나쁜 말로 이제 아사리가 난다고 하죠. 아마 경량화를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은 것으로 생각되고요. 핸들 드랙 소리를 위한 부품을 빼고 밑에 와셔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 또 두 개의 완충 작용을 해주는 부품이 있고요. 이제 거의 분해가 완료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총 나사가 본체를 열기 위해서는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전에
스풀과 연결된 커버를 열고요. 스풀을 톡톡톡 털어서 빼줍니다. 스풀 빼실 때 잘못 떨어뜨리면 스풀 찌그러지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나사 두 개를 풀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이제 촬영이 혼자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화면이나 구도가 잘 안 맞는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리버리하고 있죠. 나사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나사. 핀셋 뽑으실 때 힘 조절 잘못하면 나사 날아가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나사가 길이가 다른 경우가 있는 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렇게 그림을 좀 못 그리지만 그림을 그려서 나사 위치를 기억해 놓는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도 각자만의 방법으로 나사 위치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와 같은 경우가 나사 이제 잘 풀어지지 말라고 이제 나사 안에다가 이제 접착제 같은 걸, 제 명칭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나사 크기나 이제 드라이버가 맞지 않으면 힘을 너무 세게 주면은 나사가 이제 부서지는 경우, 부서진다기보다는 고장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조심하세요. 또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나쁘지 않죠. 위치도 기억해 놓고, 자 이제 본체를 열려고 열어야 되고요. 자 본체를 항상 이때가 저는 가장 떨립니다. 왜냐면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열다가 내부에 뭐 스프링이나 이런 것들이 튕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히 열어주시고요. 자 이제 내부가 보입니다. 열면서 느낀 거지만 A9 같은 경우에 경량화를 많이 한 릴입니다. 본체는 카본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타공이라고 구멍이 상당히 많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열면서도 경량화를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은 건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추측만 했고요. 부품 하나가 또 나왔죠. 원웨이 베어링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부터 와셔 드랙들과 판을 하나씩 꺼내 보겠습니다. 제일 윗판 이렇게 생겼네요. 구멍이 많죠. 그리고 드랙 와셔 한 장. 근데 열고 나서 느낀 거지만 제가 사고 나서 분해는 안 해봤지만 보통 이제 드랙 패드에 그리스가 많이 칠해져 있는데 이제 A9 같은 경우에 9kg 드랙력이 9kg인가 11kg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리스가 많이 안 발라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놀랬고요. 그리고 또 한 장. 그 핸들 이제 베이트릴 분해를 너무 어렵고 이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어려운 거, 이 복잡한 거를 내가 어떻게 열지? 언제 하다가 고장나면 어떡하지? 릴들도 비싼데 했는데 막상 여러 가지 베이트 릴들을 처음엔 알리로 시작했죠. 알리로 버려도 되는 릴들을 하다 보니까 내부 구조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특이하죠. 뒤에 이제 드랙 소리를 내기 위한 저기 딱 있었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분해가 됐고요. 네, 말이 좀 샜는데, 분해를 하나씩 하시다 보면 이제 염월 프리미엄이라든지 카운터가 있는 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카운터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다르지만 웬만한 베이트 릴들은 내부 구조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보면 거의 이제 분해를 다 마쳤고요. 예, 안에 또 여기 특이 이 드랙 소리를 내기 위한 밑에 드랙 패드 밑에 있는 이제 판 같은데 요것도 상당히 좀 재밌는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돌려보고요. 잘 돌아가네요. 이러면 이제 사실은 베이트를 분해하는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원래 이제 오래돼서 염분이 가거나 한 경우에는 이제 라이터 오일이나 이제 오일 기름 같은 걸로 이제 쇠에 있는 부분에 그리스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담그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혼자 독학으로 하다 보니까 완전한 분해나 오버홀은 사실 아직까지 하지 못합니다. 예, 사실 무섭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가 아직은 새 제품이라 많이 발라져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제 그 스풀과 연결된 스풀축이죠. 여기 스풀축. 여기 기어비와 사실 연관되어 있는 피니언 기어입니다. 피니언 기어. 피니언 기어도 한번 안 빼려고 하다가 그리스가 좀 너무 좀 덕지덕지 있어가지고 한번 빼봤고요. 스프링 2개 다 똑같죠. 저도 몇 번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저 까만 부분 보이시죠? 저기 피니언 기어를 잡아주는 저거 넣으실 때 방향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다 조립하고 난 뒤에 다시 분해해야 돼요. 왜냐면 썸바가 제대로 안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예전에 한번 엄청 당황해가지고 한 3-4번 풀었다 열었다 막 한 적이 있고요. 예. 예. 자. 지금 카메라 이제 맞지 않아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요. 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구리스랑 오일을 시마노 제품을 씁니다. 이제 저는 이제 민물도 하고 바다 낚시도 하는데 아직 뭐 구리스나 뭐 이걸 써야 된다, 저걸 써야 된다 이런 자세한 차이점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항상 가지고 있는 시마노 세트죠. 오일하고 구리스를 이용하고요. 바르기 전에 전 저렇게 바닥에 찍은 다음에 붓으로 그냥 바다릴 같은 경우에는 구리스를 좀 많이 발라줘야 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바르지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 있으면은 움직이는데 뭐 마모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만 돋보여주는 스타일이고요. 추후에 뭐 염분이 많이 들어가는 바다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리스 제품을 사서 한번 발라볼 예정이고요. 이제 구리스가 좀 고착됐는지 시꺼매가지고 한번 휴지로 닦아주고 있고요. 똑같이 구리스를 바닥에 짜서 이제 지금 제가 사용하는 구리스 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구리스는 뿌리기가 좋은데 자, 오일을 뿌리는 오일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분사 방식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을 뿌리려면 힘을 아주 살짝 줘야 돼서 뿌리기 때문에 좀 곤욕스럽습니다. 왜냐면 오일을 너무 많이 뿌리면 이제 또 베이트릴이 동작하는데 너무 과도한 그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방울만 거의 붙여주고요.
다시 이제 분해 역순으로 다시 조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 이제 유튜버들 유명하신 분들 이제 용수 커버리지라든지 아니면 노스텔지어님이라든지 유명하신 분들 펭귄 루어라든지 많으신데요. 저도 이제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한번 분해하고 조립하는 영상을 찍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해봤고요. 이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저렴한 이제 알리 제품이나 이런 걸 구매하신 게 있으시면 한번 뭐 나사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고장나도 버린다는 생각으로 분해를 한번 해보시면 자신감이 생겨서 앞으로는 어떤 릴도 도요, 다이와, 시마노, 아부가르시아 릴들도 혼자서 저 정도만 해도 사실 오래 쓰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특히 바다 릴 같은 경우에는 베어링이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시마노 염월 프리미엄을 한 번 바다 갔다 와서 민물로 세척을 했는데 지금 소리가 이상합니다. 제가 한번 분해를 해봤는데 제가 분해한 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아마 안쪽 베어링이 나간지 서걱거림이 심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저도 업체 보낼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랙 패드에 그리스가 너무 없어서 앞뒤로 바르면서 지금 조립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사실 이제부터는 어디 막 부품이 잘못 나서 날아가거나 이런 것만 유의해 주시면 이제 사실은 다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저는 제일 예전에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드랙 쪽 같은 이제 메인 기어나 저 드랙 쪽은 역순으로 저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다 하고 나서 핸들 조립할 때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려웠거든요. 저렇게 묻혀가지고 손으로 문질문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드랙이 안 밀리고 그리스가 있어야 드랙력을 꽉 잡아줄 수 있고요. 이제 거의 다 왔네요. 가장 위에 있던 제판. 이제 보통 베이트리를 구매하실 때 번외액인데 어떤 릴을 내가 살 것이냐. 시중에 좋은 릴들이 참 많죠. 시마노, 도요, 다이와, 아부가르시아 많은데 항상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격대와 메이커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고민하셔도 베이트리를 구매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도 이번에는 크레만이라는 제품을 처음 사봤는데 5점대 릴이죠. 그래서 스풀도 하나 동봉되어 있어서 하나는 0.8합사의 쭈꾸미 갑오징어 그리고 하나는 2호 합사의 문어 낚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해 봤는데 상당히 재밌는 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매 베이트 릴 같은 거 하실 때 누가 좋더라 이게 짱이다 이게 최고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써보니까 내 손에 이게 제일 맞더라 그런 제품을 구매하시면 낚시하는데 많은 즐거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커버를 씌워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려놨던 나사 있죠? 그걸로 이제 나사를 조여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 나사 부분 관련돼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특히 다이와 같은 경우가 좀 그렇습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이제 드라이버를 너무 센 힘을 이용해서 나사를 풀어버리면 그 나사 쇠 그 부분이 이게 뭉그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는 열 수가 없어요. 다이와에서 의도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 전문가들만 열 수 있게 하시려고 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다이와리를 분해 조립하실 경우가 있다면 시마노도 좀 마찬가지지만 꼭 그 부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도 어느 정도 너무 세게 꽉 조이면 안 되고요. 그 나중에 다음에 풀을 때 힘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나사를 제가 그린 대로 했는데도 다 안 돌아가더라고요, 나사가.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은 나사가 좀 제가 푸는 과정에서 고장이 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돌렸는데도 헛돌기만 하는 거죠, 지금. 꽉 안 잠기고. 그래도 이상하다 하면서 다시 빼고. 저렇게 빼시면 안 돼요. 저러다가 나사 어디 날아가 버리면 못 찾습니다, 진짜. 긴장을 해가지고 지금 나사 푸느라 당황한 모습이고요. 이제 원래대로 잠궈주고 꼭 좋습니다. 굿.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구는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더 좋은 제품들도 많고 다이소에 있는 걸로 해도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저는 항상 이때가 가장 떨립니다. 긴장해서 손을 닦고 있고요. 이제 오늘 이제 스프를 바꿔서 이제 9월 달에 있을 쭈꾸미 낚시를 위해서 이제 동봉돼 있던 일반 스풀, 딥스풀 말고 구리스도 발라주고 베어링에 저기 소금이 들어가면은 이제 나가거든요, 베어링이. 사실 바다 낚시는 베어링 싸움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베어링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좀 이따가 이제 0.8합사를 감아줄 예정이에요. 300m를. 이 친구도 올려주고요. 원래대로 항상 쇠에 관련된, 특히 이제 베이트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쇠를 깎는 기술이 이제 되게 날카롭다고 해야 될까요? 예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힘으로 안 들어간다고 해서 조여주시면은 이제 쇠가 나가니까 조심하시고요. 스타드랙을 이제 조이는데 전 저 부분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항상 돌리는데 이제 항상 어긋나서 돌아가서 하시기 전에 꼭 구리스 같은 거를 한번 꼭 발라주시고 딱 맞게 살살 돌리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다시 풀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사 다 뭉그러져 가지고 지금 저도 계속 헷갈려 가지고 이제 좀 맞았나 보네요. 쉽죠? 적당히 조여주시고 원래 있던 핸들 밑에 와셔 있었죠? 조심해주고 얹어주시고요. 핸들이 흔들리지 않게 저렇게 두 엄지와 검지로
이제 딸깍딸깍거리지 않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분해할 때 핸들이 나오지 못하게 했던 부품을 그래 제 손톱이 지금 매니큐어 칠해져 있는데 저거는 저희 딸아이가 장난친다고 해놓은 거니까 뭐 약간 이상한 쪽으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한참 씨름하고 있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살짝 탁탁 눌러주고 제일 조그만 나사 살짝 잡아줘서 얹어주고. 나사 항상 하실 때 조심하셔요. 그 나사 돌릴 때도 너무 힘주고 돌리시면 안 돼요. 저기 애기 달래듯이 살살살살살살.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만약에 보시고 다른 릴을 분해하실 예정이면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댓글로 설명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고 이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몰라서 브리스 한 번 더 칠해주고요. 자, 마지막 작업이죠.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릴 때 조금이라도 안 맞으시면 바로 빼주셔야 돼요. 억지로 돌리시면은 그 저쪽 나사 그 부분이 뭉그러지니까는 살짝 맞추신 다음에 살 돌려보고 안 돌아가시면 빼고 어긋나면 빼고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도 또 당황했죠. 육각 나사가 제가 거꾸로 든 건가 아니면 바로 든 건가 이제 고민하는 모습이 내렸다가 맞나? 이제 맞았네요. 근데 이상하죠? 맞았네요. 자, 다시 특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조여주실 때 너무 과도하게 조여주시면은 꽉 조이다가 한번 핑 풀러져 버리면 다시는 이제 못 돌아오는 강을 건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꽉 될 정도로 이제 다행히 조립이 잘 됐는지 릴링이 부드럽게 잘 되네요. 드랙도 잠가보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올리시고 잠궈주시고. 자, 이렇게 크레만사의 A9 베이트릴 분해하고 구리스 도포를 마쳤고요. 또 이게 잘 되고 나면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베이트릴 조립되고 나면 뿌듯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지루하지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